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아나운서 정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리시는 지난 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과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유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전담부서를 통해 안내창구를 일원화하고 장례 지원반을 24시간 편성해 유가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했으며 장례비 지원에 이어 생활안정자원지원금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행사, 축제를 연기하거나 최대한 축소하여 진행할 방침입니다. 구리시는 지난 7일 구리시 의회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의 비전과 전략이 담긴 10개 분야, 100가지 약속 공약 사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새로운 구리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이기에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구리시 의회에 협치를 부탁했고, 권봉수 구리시 의장은 공약 사업이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또한 검토 후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별내동에 신축 중인 창고시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건축주 A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의정부 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축주 A가 신청한 사건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설계 변경 허가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조만간 설계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8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남북 균형 발전 측면에서 남부와 북부의 거점 사무소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교와 구리 사무소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백 의원은 구리시 이전으로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출퇴근 및 육아 등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 노조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최상희 교육장은 9일 아동폭력 근절 엔드 바이올런스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엔드 바이올런스 캠페인은 아동 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지목을 통한 릴레이 챌린지입니다. 최상희 교육장은 구리 남양주 지역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폭력과 학대가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리시 의회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구리시 의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주요 안건은 구리 세영지역 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33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리 세영지역의 주택조합이 2003년 설립 이후 구리시민조합원 피해를 양산하였음에도 아직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본 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합니다. 남양주 소방서는 8일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방문해 인증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 및 소방, 건축, 전기가스 관련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소의 자발적인 신청에 한해 본부의 심의를 거쳐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표지가 부여되며 2년 동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평구는 불법 튜닝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대형 버스 및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가평 휴게소 및 청평 과적 검문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불법 튜닝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총 67대를 점검하여 이 중 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가평군 교통과는 앞으로도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의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이 지난 8일 이집트 샴 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 총국회의에 참석하고 이클레이가 주최한 세션에서 동아시아 대륙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클레이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로 1990년 유엔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해 전 세계 131개 국가 2,600여 도시 및 지방정부들과 함께 지속 가능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션에서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시의 기후행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진심소통 1박 2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저읍 주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심소통 1박 2일 프로젝트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마을회관에서 대표와 숙박을 하며 1박 2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라는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학교 관계자 30여 명과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주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주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약 130일 동안 22번에 걸쳐 시민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읍면동 지역을 방문해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격이 없는 소통으로 시민 시장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